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암을 치료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입니다. 암은요,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는 않죠. 다양한 요인들이 암 발생에 관여하고 그래서 그 원인을 미리 알고 방지하기도 그만큼 힘듭니다. 하지만 어떤 암에 있어서는 그 원인이 비교적 확실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궤양뿐만 아니라 위암의 강력한 유발인자 헬리코박터입니다. 차은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CS한방병원 차은수 원장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위암 발병률이 아주 높은 나라죠. 그 원인으로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과 더불어 앞서 말씀해 주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의 높은 감염률을 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아시아형 캐그A 독성인자가 있는 균주는 위장의 몸통 부위에 염증과 궤양을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위암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균주가 많이 발견되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균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pH 1에서 2 정도의 강산인 위산의 살균 작용 때문에 우리 위장에서는 웬만한 미생물이 살아나기가 힘들죠. 근데 유독 헬리코박터는요, 독하게도 살아남아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주 영리하게 강산인 위장 내 환경을 자신이 살아남기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어버리는 요소 분해 효소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 지독한 균은요, 제균 과정이 쉽지가 않죠. 헬리코박터 제균제로 쓰이는 강력한 항생제와 위산분비 억제제들은 아주 독한 약제들이라 위장관 자체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제균제를 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설사, 복통, 오심, 구토, 그리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헬리코박터 양성으로 판정된 소아성 궤양 환자, 비세포 림프종 환자, 조기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입니다. 네. 두 번째, 치료가 권고되는 경우로는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원인이 불분명한 철결핍성 빈혈 환자분, 그리고 만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축성 위염, 비궤양성 소화불량이나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분들은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헬리코박터균은요, 위장의 점막층을 자유롭게 침투해서 우리 위장을 보호하는 점막 내벽을 손상시키죠. 그리고 위장과 펩신이 그 아래 위장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요, 소화불량, 복부 통증, 메스꺼움, 복부의 팽만감, 그리고 설사나 구토,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원장님, 이런 증상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신 담적과 거의 유사하지 않나요? 자,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측면에서는 헬리코박터 균의 감염 증상하고요. 담적도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꽤 높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헬리코박터에 감염이 되어도 방금 말씀하신 소화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암의 씨앗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죠. 위장이 굳어진다고 표현하는 담적병 환자들의 경우에도 역시 초기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흔해요. 하지만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로 인한 독소가 늘어나고 위장관 내 환경이 점차 불결하고 악화되면 박테리아가 더 쉽게 번식하고 염증을 유발하면서 점막의 내벽이나 위장세포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적증후군은 헬리코박터군의 감염까지 포함하는 좀 넓은 병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전에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던 분들은 내성이 생겨서 보다 더 강력한 조합의 항생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위장 내 환경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균 치료를 한다 해도 다시 헬리코박터균이 증식하고 재발하기도 쉬워져서
계속 반복적인 세균 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런 면에서 한의학적인 담적 치료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법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더 독하고 강한 항생제를 계속 써서 세균을 박멸하자 하는 것보다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게 위장 내 환경을 바꿔주자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접근법이죠. 구체적으로 저희 CS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적 약침, 한약, 고주파 온열 치료, 내장기 도수 등의 담적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헬리코박터 세균 치료를 포기하고 와서 불안해하던 환자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이든 담적증이든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먹는 것이 중요한 위장관 질환인 만큼 평소에 위점막을 보호하고 헬리코박터의 활성을 억제하는 그런 음식 섭취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헬리코박터의 제거에 도움이 되는 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된장, 김치, 요거트, 콤부차 같은 발효식품들. 두 번째,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무, 케일 같은 십자각과 채소. 세 번째, 마누카꿀, 크랜베리, 사과, 비타민C 함유식품과 네 번째, 버섯, 마늘, 견과류 같은 아연이 많은 식품류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위장 내 환경을 망치고 헬리코박터 같은 나쁜 세균이 잘 번식하게 하는 나쁜 음식들도 있겠죠. 바로 뽀얀 정제설탕과 우유, 생크림, 아이스크림 같은 유제품, 술, 커피,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 가공육 제품들인데요. 특히 이런 음식들은 소화기가 약하고 노폐물이 잘 쌓이는 담적병 환자들에게는 더더욱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만들죠. 현대인에게 들어가는 소화기압, 그리고 우리를 점점 악독하게 공격하는 헬리코박터균의 공격까지. 그래서 우리의 위장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 담적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